안녕하세요, 뮤즈랜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화음을 쌓을 때 수직적으로 쌓는 방법을 알아본 거고, 이번에는 수평적인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전통화성학에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 먼저 알아볼게요. 병행 1도, 5도, 8도 금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입시 수준으로 깊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음악 제작 현장에서 보다 보면 두 악기 간의 유니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더블링이죠. 똑같은 멜로디인데 예를 들어 바이올린 1, 2가 똑같은 음으로 만나서 계속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병행 1도가 되죠. 그리고 그 둘이 옥탑으로 벌어지게 되면 병행 8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유니즌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행 1호 8도 금지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얘기를 드릴게요. 얘네들 이 바깥 소리라고 해서 외성이라고 하죠. 이 외성간에는 화음을 쌓을 때 병행 5도나 병행 8도를 피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전통화성학 그 법칙들을 다 지키면서 그대로 쌓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법칙들 다 무시하고요. 탑노트는 똑같습니다. 코드 진행도 똑같고요. 그렇게 화음을 쌓기는 쌓았는데 여기 외성간에서 똑같이 8도 병행을 해볼게요. 완전 8도 병행. 비교.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들어본 거, 얘가 법칙대로 쌓은 거고 각 성부의 독립성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좋은 화성 진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화음을 쌓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탑노트의 라인하고 맨 밑에 첼로 라인하고 똑같죠? 그런 상황에서 안쪽 소리만 이렇게 채운 겁니다. 각 성부 간의 독립성이 잘 지켜질 때 화음감이 더 뚜렷하게, 더 울림이 좋은 진행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외성끼리 똑같이 나가버리면 한 성부의 기능이 없어진 것과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통화성학에서는 병행 8도를 금지하는 거고요. 왜 외성끼리는 병행 5도 또는 병행 8도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지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바이올린 1하고 첼로가 똑같은 옥타브 관계로 해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지금 방금 사운드가 이랬는데 외성끼리 병행 8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외성끼리 병행 8도를 하지 않고 병행을 피해서 다른 진행으로 해볼게요. 적어도 외성끼리 병행 5도 또는 병행 8도로만 하지를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소리가 훨씬 더 좋게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알아두고 우리가 편곡을 할 때 최소한 외성끼리만이라도 병행 5도, 병행 8도를 피하면 더 좋겠습니다. 지난번 전통화성학 1편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통화성학을 스트링 편곡하고 연계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스트링 편곡을 할 때 이렇게 바이올린 1, 2, 비올라, 첼로처럼 현악기를 각 파트별로 이렇게 정교하게 나눠서 편곡을 할 것 같으면 일단 각 현악기별로 쓰일 수 있는 음역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일단 현악기 편곡을 하려면 코드 진행부터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마이너 코드 진행을 가져왔어요. 지금 여기서 찍은 음들은 다 A 마이너 코드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코드 진행입니다. 지난번 예시에서도 보여드렸던 그 코드 진행하고 똑같은 건데 단지 마이너로 바뀌었을 뿐이고요. 그리고 A 마이너 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가요 편성에서 스트링을 어떻게 짤 것이냐, 그거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우선 코드 진행에 맞게 베이스부터 간단하게 이렇게 깔아봤고요. 만약 이게 클래식 편성의 오케스트라였으면 이 베이스 기타가 아니라 콘트라 베이스를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일렉 베이스를 이렇게 깔아봤고요. 이렇게 코드 진행이 나왔으면 현악 편성 바이올린 1, 2, 비올라, 첼로 중에서 우선 첼로 파트의 음은 아주 쉽게 정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해놓은 베이스 음들을 다 첼로에다가 붙여놓을게요. 이렇게 붙여놓고 옥타브 조정을 합니다. 일렉 베이스나 콘트라 베이스는 첼로보다 한 옥타브 낮게 더블링이 되어서 저음을 좀 더 두텁게 보강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첼로에다가 이렇게 베이스 음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옥타브 조정을 해줍니다. 한 옥타브 위로 올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 전체 악기들을 다 열어보면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음들이 다 베이스 기타고 그 위에 한 옥타브 위에서 첼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이 뭐냐면 요즘 나오는 베이스 가상 악기들을 보면 지금 저는 여기 음역에다가 음을 찍었는데요. 이보다 한 옥타브 위에서 음을 찍어야지 제대로 된 베이스의 그 소리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단하게 코드부터 살펴보자면 여기 A 마이너, 그래서 베이스가 A 음을 치고 있는데 지금 이 피치 있죠. 그리고 파, 레, 시, 지금 들은 이 높이 이대로 소리가 난다면 여러분들이 베이스 기타를 미디로 찍을 때 정확한 음역을 설정을 한 겁니다. 확실하게 베이스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음역을 정확히 찾은 거고요. 어떤 가상악기들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옥타브 높게 찍어야지 제대로 된 실제로 이 소리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베이스 기타나 아니면 콘트라베이스는 첼로하고 한 옥타브 차이를 두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음을 더 두텁게 하는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이런 용법으로 쓰는 거고요. 첼로가 똑같이 옥타브 위에서 이렇게 중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3도 간격으로 해가지고 정확히 말하자면 한 옥타브 플러스 3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첼로의 독립성을 준다면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용법은 베이스하고 첼로하고 서로 옥타브 차이로 저음역을 두텁게 한다, 이런 용법이고요. 이렇게 스트링 파트에서 첼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현악기 전체 파트에서 멜로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탑노트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 그 탑노트가 바이올린 1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기 부분 코드가 A 마이너입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1부터 찍을 텐데요. 우선 그 음역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바이올린 1 같은 경우에는 최저음이 여기입니다. 솔, 가온다에서 완전 사도 낮은 그 솔이 가장 최저음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올린 1이 이 솔에서부터 여기 솔까지 이 안에서 음이 나온다면은 비교적 낮은 음역에 해당이 되죠. 이 탑노트가 낮은 음역에 나온다는 얘기는 곧 가요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곡 분위기가 비교적 조용할 때 이렇게 현악 파트의 탑라인이 비교적 낮은 음역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예시에서는 현악기를 그렇게 많이 높은 음역에서 쓰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너무 낮지도 않고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그 정도 음역에서 바이올린 1의 음역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음역을 결정을 했으면 이제는 음을 한번 찍어봐야겠죠. 코드가 A 마이너이기 때문에 음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압축이 됩니다. 이렇게 A 음을 찍을 수도 있고 근음이죠. 아니면 3음인 도를 찍을 수도 있겠고 5음이 되는 미음을 찍을 수도 있겠죠. 이 중에 저는 근음을 중복하는 걸로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 코드 F 메이저입니다. 파라도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탑라인을 만드는 건데 현악 파트의 멜로디가 되는 격이죠. 그런 컨셉으로 찍자면 저는 여기를 찍겠습니다. 파라도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니까 요런 선택지가 있을 텐데 이 3음이죠. F 메이저에서 얘는 제외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코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멜로디는 똑같이 A 음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그다지 멜로딕한 느낌이 들지가 않을 테죠. 물론 이 한마디 전체를 거의 변함없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깔아주는 용도로만 쓸 것 같으면 현악 파트의 이 탑라인이 그대로 이렇게 머무른 음표를 써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의 라인을 만들어 주고자 움직임을 주고자 그래서 일부러 이 둘을 제외하고 F 메이저의 5음을 써서 탑라인을 만들게요. 그 다음 코드 가겠습니다. D 마이너, A 마이너 키에서는 4도 화음이 되죠. 구성음은 레파라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근음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2도 화음 B 마이너 플래티드 피프스죠. 화음 구성음은 시레파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 이렇게 멜로딕하게 움직여줬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머물러 볼게요. 그 다음에 E7 나옵니다. A 마이너에서 5도 화음이죠. E7의 구성음은 미, 솔, 샵, 시레 그 4개의 음 중에 어떤 음을 쓸지는 편곡하는 사람의 결정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탑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동안 얘기했던 그런 법칙들 있죠. 그런 법칙을 지금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는 분위기에 맞는 그 탑라인의 음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다만 외성끼리 같은 완전 5도, 같은 완전 8도 이런 식으로 병행하지 않도록 전체 흐름을 잘 살펴가면서 탑라인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미, 솔, 샵, 시레 중에 저는 C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 전체가 다 E7이에요. 지금 베이스라인을 보면 미, 솔, 샵 가고 있는데 여기가 미 기본 위치였고 그 다음에 솔샵이 베이스의 감으로 해서 자리 바꿈한 화음의 형태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온 이 화음들은 다 기본 위치에서 나온 화음들이라 탑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법칙을 그렇게 고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음을 자리 바꿈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이 베이스 음이 E7을 구성하는 미솔샵시1의 중에서 3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에 3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음의 기능은 A 마이너에서 5도 화음이죠. 5도 화음은 주 3화음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주 3화음에서는 3음을 중복하거나 생략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5도 화음 자리에 왔는데 여기 제1 전위 자리 바꿈 위치가 오게 되면 3음이 이미 베이스에서 사용이 되었죠. 그 말은 곧 베이스가 아닌 그 위의 새 소리 상삼성이라고 해요. 그 위의 새 소리에서는 3음이 올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베이스에서 이미 3음이 한번 나왔으니까 그 위의 파트에서 3음이 또 나와버리면 그거는 3음 중복이 돼버리죠.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전통 화성학 법칙에서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 탑라인에서 만들 수 있는 음이 원래는 E7 미솔샵시1의 4개였는데 이 자리에서 제1 자리 바꿈을 씀으로 해서 선택지가 4개가 아닌 3개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음인 솔샵을 빼고 미, 시, 레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써야 되죠. 무엇을 쓸지는 그거는 편곡하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를 찍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 4마디밖에 안 되는 곡이지만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 가장 높은 음에 그러니까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를 줘서 가장 높은 음을 한번 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로 떨어지죠. 1도 화음으로 종지가 됩니다. 원래는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미, 도 이렇게 가자니까 중간에 레를 거쳐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마침 여기에 E7 코드인데 E7 코드 중에서 레 음은 7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E7 코드에서 이거는 근음이죠. 근음에서 하나 내려가면 바로 7음이 됩니다. 그리고 A 마이너 코드에 3음 이렇게 미레도라는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전통 화성학에서 화음이 진행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여기 첼로 보면 제1 자리 바꿈을 씀으로 해서 이게 이끈음입니다. A 마이너 그 음계에서 7번째 되는 음이죠. 라시도레미파 솔샵 라 이게 이끈음이 되어서 강력하게 으뜸음 다시 1도 음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이끈음이 아주 강력하게 1도 음을 유도해낸다 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는 리딩 톤이라고 하는데 그 리딩 톤이 지금 제일 밑에 있습니다. 외성이죠. 그러면 제일 밑에 또는 제일 위의 소리가 외성인데 이끈음 리딩 톤이 이렇게 외성에 있게 되면 반드시 1도음 즉 으뜸음으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올린 1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바이올린 1에서 이런 진행이 왔다면 당연히 이렇게 으뜸음으로 해결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전통 화성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바이올린 1, 첼로, 즉 외성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안쪽 소리를 채워야 되는데요. 결국 전통 화성학은 이 내성을 잘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그 전통 화성학에서 권장되는 사항 또는 금지되는 사항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내성을 채우는 건 다음 영상으로 또 넘기겠습니다. 그 전에 전통 화성학에서 아주 중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1편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나갈게요.